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를 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통령들은 특히 미국을 갈 때 정치인들을 별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가면 자기 정치하느라고 또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 장사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 많이 동반하고 갑니다. 2003년에도 뭐 정주영 회장, 뭐 이건희 회장, 뭐 이렇게 대기업의 총수들을 대동하고 갔고, 국회의원들은 일체 수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는 유일하게 수행원이 됐는데, 당시에 뉴욕에서 노무현 대통령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에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가지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뉴욕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임무를 띠고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 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언짢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방문하면 내가 사진 찍으러 뭐하러 가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미국을 가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뉴욕에서 머물러서 그 다음날 그레그 대사가 대표로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하나도 없고 기업인들만 쭉 있었는데, 공교롭게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 4명이 그 뉴욕을 지나가면서 그 대통령의 오찬에 좀 참석할 수 없겠느냐 하고 연락 왔는데 노 땡큐 했어요.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P. 그레그라는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디렉터라고 합니다. 그 양반이 이제 점잖게 소개를 하고 오찬 연설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노 대통령이 굉장히 친미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연설문 원고가 있는데, 제가 당시에 서가번 정무비서관한테 야, 그 연설문 좀 보자 하고 봤더니 그 연설문 내용이 없는 얘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의 유엔군에 그리고 미국의 귀중한 위대한 헌신이 없었다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는 발언이 굉장히 친미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거기에는 그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멤버들, 주로 미국인들이 굉장히 해피한 행복한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바로 건너편에 조그만 골목길 하나 두고 우리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수행원들하고 기자들이 같이 머물고 있었는데, 제가 노 대통령한테 건너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친미적인 발언을 합니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시네. 그랬더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 아침에 미국 CIA 무슨 요원이 방문을 해서 노 대통령하고 무슨 요담을 하고 갔다는 그런 미확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쩌는지, 아무튼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돌아와서 FTA 같은데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FTA도 하게 됐고, 제주도 강정마을도 건설하고 해군기지,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파병도 하는 그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에게 상당하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FTA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문제의 실무 책임자로 그 후에 외교안보실 차장을 했던 김현종 대사가 그게 소위 실무를 총책해서
FTA를 브리핑하고 노 대통령의 그 지식을 전수하고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김현종은 제가 잘 아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의 제 직계 선배인 김병년 대사의 아드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향으로 여러 사람으로 통해서 김현종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소의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로부터 얼마입니까? 18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바이든하고 회담을 했는데, 돌아와서는 굉장히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처럼 하는데, 미국을 좀 아는 저희들로 봐서는 좀 구차스러운 변명, PR 같아서 격세지감을 느끼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그 한미 정상회담 데자부가 돼서, 그래도 노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그 권위와 품격, 격식을 유지하는데 크게 실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줄타기 외교가 시작될 것 같아요. 소위 트래피즈라 그러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회유, 설득 내지 압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44조의 대미국 투자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분의 파이자를 가지고 오겠다는 계획은 우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장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대가 없이 귀국을 했는데, 그 대신 미군하고 접촉이 많이 있는 한국군 50만 명에게만 백신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떠보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난처했을 겁니다. 중국에 부릅뜬 눈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그 외교부가 다른 핑계는 잡지 않고 대만 문제를 공동 성명에 넣었다는 그 자그마한 꼬투리를 가지고 불장난하지 말라 하고 고함을 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1년의 임기를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중국에 대해서 담대하고 독자적인 입장을 취해서 대통령으로의 권위와 품격을 지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문제 아닙니까?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빨리 석방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반드시 부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우선 한미 관계의 정상화가 첫 번째 목표가 되고, 백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탄핵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은 대통령을 1500일 이상 감금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 인식으로 두 사람을 빨리 석방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이고 세계적인 조류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말로 김정숙 여사가 가지 못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그만두기로 하고, 대통령의 방미에 수행하지 못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국내외 시끌벅적한데, 그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해리스 부통령하고 악수하고 난 다음에 부통령이 무의식간에 자기 손을 이렇게 닦았다는 것 때문에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하고 미국에서 팍스 뉴스니 등등이 많이 화제를 삼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누가 압니까? 사람이 긴장하다 보면 손에 땀이 난다는 말도 있고, 또 저는 악수를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이 긴장하다 보니까 손에 좀 땀이 나서 좀 축축해서 무의식간에 닦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교롭게 제가 엊그제 모 신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621년 7월에 새벽에, 당시 광해군 13년이었는데 광해군이 새벽에 밤중에 중신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서는 국가안보회의 같은 거 소집한 거죠. 한밤중에 모문용이라는 중국 장수가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쪽에 후금하고 명나라 장수인 모문용이하고 싸움을 하다가 밀려서 쫓겨왔는데, 후금은 누르하치가 왜 그놈 그쪽으로 가느냐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당시에 그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에 광해군이 외교장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해군은 적어도 그때 국제 정세가 명나라보다는 후금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명나라의 잔챙이에 불과한 모문용이가 후금하고 싸움을 하다가 이쪽 조선으로 와버렸단 말이야. 그 후금에서는 저놈 잡아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 위기예요. 그래서 새벽에 군신회의를 벌린 겁니다. 근데 그 후에 한참 있다가 1923년에 인조반정이 벌어졌어요. 근데 인조반정이 벌어진 2년 동안에 광해군은 모문용이를 우리 땅에 넣지 않고 저 그 평안북도 철산군 건너편에 앞바다에 조그만 가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으로 유인을 했어요. 거기 가서 지내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별걸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동반도에 살았던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밀려가지고 전부 또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고려 땅으로, 그때 조선이죠? 아니, 고려네. 고려가 아니야, 미안합니다. 이게 조선이 인조반정이니까 광해군 때 10만 명의 조선족이 요동반도에 사다가 밀려봐서 이 사람들이 또 행사를 하는 거야. 그 막 약탈, 방화, 뭐 별것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 그건 이제. 식량 내놔라,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 난리 법석에 광해군이 밀려났습니다. 인조반정으로. 근데 인조는 그걸 취급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농공행성이 잘못돼가지고 이괄은 난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이없게도 모문용의 송덕비를 세우는 그런 국가적 수치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로부터 한 3, 4년 후에 1627년에 정묘호란의 단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원수가 국제질서를 잘못 파악하면 난리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그런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전후의 사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그 제한을 해제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그만큼이라도 형식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저는 미사일 규제를 해제한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문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풀어준 거예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을 막 개발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걸 억제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무장 자립, 소위 무기를 자립하게 될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함부로 미국한테 덤벼들 수도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자제시켰어요. 근데 그걸 300km, 500km, 800km 이렇게, 이건 이제 사정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그걸 해제한 것은 대한민국의 육군이 필요하다면 자유를 위해서 그 사정거리가 중국 본토에도 떨어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도 좋다는 걸 연 겁니다. 우리 기술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썩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만은, 미국 정부로서는 그래 1년 후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걸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는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을 흔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게 발전한 선진국가가 됐습니까? 돌아다녀 보세요. 서울 시나 시골에 가보세요. 이 도시화나 개발이라는 게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굉장히 선진화됐습니다. 문화도 그러고요. 뭐 스포츠도 그러고 국제 질서에서 부응하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정치 하나만큼은 그냥 북한의 김정은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면 한반도를 삼환을 통일했던 신라의 김춘추 같은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김춘추는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당시에 무력으로서 요동반도와 이 동북아시아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영계선문한테 가서 삼환을 통일합시다 하니까 영계선문이 이 사실 미친놈 아니냐고 감옥소에 내어버렸어요. 잘못하면 한순간에 처형당할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김춘추를 백업한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가 만여 명의 결사들을 국경에 딱 대비해가지고 김춘추를 니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니들 쳐들어가겠다. 워낙 그 기세가 무서웠기 때문에 김춘추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그 태영 무열왕이죠. 나중에 나제동맹하고 그래가지고 반도를 통일했습니다. 삼만을 통일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결단, 전략 이런 것이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존재감,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절대 흐트리지 않는 뭐 약간 진보고 자유고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무슨 소리 많이 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의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무슨 소리를 많이 하면서도 저렇게 복잡한 사람을 왜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합니까? 저거 아마 여야 합의되는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다. 문 대통령이 그 사람 임명하리라는 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1년을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후일담으로 이제 우리가 백신도 확보하지 못하고 백신을 생산하는 뭐 시설을 우리한테 뭐 제공하겠다.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빨리빨리 받아서 국민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 법무장관은 이상하게 정권 말기가 되면 법무장관이 계속 말썽을 일으켜요. 그런데 법무장관이 점점 나빠져. 조국에서 추미애에서 박범계로. 아주 추미애 법무장관은 뭐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까지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더니 이제는 이 박범계 법무장관 왔더니 무슨 공소장을 사전에 유출했다고 그놈 잡아라고 난리 법석을 쳐요. 이게 이 법무부가 법법자에다가 일하는 공무원 무자인지 아니면 없을 무자인지 법이 없는 문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무일처럼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는 법무부 장관에 하명하세요. 무리한 인사를 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시켜가지고 중요한 범죄 6개인가 뭐 그거 조사하는데 법무부 장관 내지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서 조사하라. 이 세상에 이런 웃기는 검찰 제도가 어떻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천하의 웃음거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미국 방문해서 돌아온 것을 계기로 삼아서 국정을 쇄신하고 이 엉터리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원전 폐쇄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게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미국하고 같이 원전 개발해서 수출한다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대세, 천하의 대세를 잘 타는 좋은 대통령으로 마무리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